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문학대스타 성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스프링 캠프 1주차 총 정리를 위해서 이 문학대스타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디슈는 보다 스프링 캠프 1주차 인 플로리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자, 랜더스 소식, 야구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저 문학대스타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제 1주차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오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불타오르고 있다. 플로리다에 정말 뜨거운 태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주차의 스프링 캠프의 기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제가 이제 좀 줄을 쳐놓은 부분. 체력과 기본기,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전부 다 뭐죠? 첫 미팅을 했을 때 이순원 감독님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체력, 두 번째는 기본기, 세 번째는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겠다. 자, 그러면서 이승관 감독이 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다치지 않고 고참들이 좀 이끌어주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신나고 재미있는 야구를 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자라고 또 포부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도착하자마자 뭐 좀 쉬고 이제 그 훈련을 하기 전날 직접 자율훈련까지 할 정도였어요. 3시간 정도 뭐 캐치볼 훈련도 하고 러닝 훈련도 하고 뭐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했던 그 선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트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되게 훈련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 정도 선수들의 열정이 엄청나게 뜨겁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특히 1주차 스프링 캠프에서 많이 봐야 되는 기사 중 하나가 새 외국인 투수 베니지아노 선수라든지 그리고 누구죠? 바로 타케타 쇼타 선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치진들이 얘기하는 게 뭐 화이트, 타케타 그리고 베니지아노 선수의 이런 투구 내용을 보고 걱정될 염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번에 1주차 그 뮤스백 피칭이 거의 60에서 70%의 그런 강도를 놓고 훈련을 한 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공을 잘 던졌다고 하고 특히 화이트 선수는 아직까지 몸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최고 구속이 146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케타 선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투구수라든지 구종 같은 걸 이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일단은 그래도 타케타 선수도 이런 날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잘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화구에 대해서 타케타는 왔다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경원우 코치의 의견도 있었고, 특히 베니지안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우리 팬들 많을 거예요. 베니지안 선수가 저 불펜 투구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60, 70% 정도 들어갈 정도로 최고 구속 146, 148까지 찍을 정도로 조금 아직까지 몸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투구였다. 코칭 스태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선수, 베니지아노, 김광현, 김건우 선수까지 올 시즌에 선발이 그 3색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명준 선수, 김민 선수, 조용우 선수의 그런 각오들도 있었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환 선수에 대한 효과의 김재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아마 답답한 그 공격진에서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주차는 굉장히 올 시즌 기대되는 부분들과 선수들의 각오들이 정말 가득하다. 정말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1주차 스프링 캠프의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코치님들이 쓱드브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플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문 코치, 조동찬 코치, 그리고 경현우 코치, 이 세 코치가 나와서 인터뷰를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문 코치는 특히 11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SK 뛰다가, AGS 뛰다가, 은퇴하고, 여러분 코칭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롯데에서 활동을 했죠. 롯데에서 코치 활동하고 올 시즌에 SSC랑 계약을 맺으면서 11년 만에 친정 복귀를 한 이문 코치입니다. 특히 이문 코치는 작년에 SSC에 대한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가 득점권 찬스에 대해서 가감하지 못했다. 공격력에 대한 가감성이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좀 토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모든 공을 치라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좋아하는 공, 그런 코스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공격력을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이문 코치의 각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라이온스에서 수비 코치로 활동을 하다가 올 시즌에 이제 SSG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동찬
형제 코치가 최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동화 코치가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선수들 파악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덜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김성현 선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플레임 코치 전환을 했잖아요. 그 선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코치에 대한 도움을 선수에서 좀 어색하게 아직 김성현 선수라는 말이 좀 저는 듣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저 내야 쪽에서 특히 그 얘기를 했어요. 고명준의 3루 수비 전환, 이 얘기를 조동석 코치가 직접 꺼냈습니다. 올 시즌 고명 선수 3루 전황에 대한 수비 훈련도 하겠다. 1, 3루 경험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에 10경기 정도 한 주전으로 한번 뛰어볼 수 있도록 한번 기량을 올려보겠다. 자신이 어느 정도가 한계인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강조를 좀 했고, 특히 센터라인에 대한 수비에도 더욱더 권고함을 좀 주겠다. 그래서 박성호 선수의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조금 많이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야진에 대한 그런 수비 파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올 시즌에 스프링키퍼 명단 좀 보면 내야수가 총 9명이 갑니다. 많이 가진 못했어요. 이제 김상현 선수와 김찬현 선수의 은퇴가 굉장히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내야 뎁스가 엄청 얇아졌어. 저도 영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야가 얇아졌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을 조동찬 코치가 올 시즌에 수비로서 어떻게 좀 수비 코치로서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현호 코치도 드디어 투수 총괄 코치로 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죠. 굉장히 이제 좀 어깨들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경거지에 아주 그냥 여유가 넘치십니다. 작년에 우리 선발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김강현 선수에 대한 노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김강현 선수라든지 타케타 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노테이션 관리를 해주면서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또 얘기도 한 경현우 코치입니다. 불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젊은 선수들이 작년에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2군과의 소통을 좀 중시를 한다 합니다. 2군에는 이제 봉준군 투수 코치가 영입이 됐죠. 영입이 되면서 이제 두 분이 LG에서 같은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더 하고 선수들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공유를 하면서 1, 2군에 있는 그런 투수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열어두고 기회를 많이 주겠다. 특히 이제 더욱더 젊어지고 있는 SSG 투수진이기 때문에 그 투수진에 대해서 더욱더 극대화를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WBC 2차 캠프에 뽑혔던 조병현, 노경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최종 엔트리에 들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WBC 뛰고 오잖아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노테이션대로 조금 여유있게 돌리면서 컨디션을 좀 이렇게 좀 비축을 시키면서, 체력 비축을 시키면서 컨디션 극대화시키고 불펜에서 운영을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세 코치들의 이 플랜들을 좀 듣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자신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감독과 그다음에 현장직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구나. 자, 신입 코치들 2명에 그 다음에 계급 상승된 코치님까지 해서 이렇게 좀 인터뷰한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우리 스프링캠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1주차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좀 달라진 점은 이제 부상을 최소화시키겠다. 이제 어차피 모든 팀들의 숙제예요. 부상이라는 그 두 글자는 팀에게는 정말 어마무시한 전력 손실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독도 좀 지시를 하고 코칭 스태프도 지시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전에 확실하게 몸을 풀어주면서 자신들이 쓰는 근육에 대해서 무리를 가지 않게, 자신의 몸 행동에 대해서 무리를 가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이 스프링 캠프의 거의 분위기 메이커, 타자 쪽에서는 거의 이제 에레디아 선수가 좀 분위기 메이커로서 좀 영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김지한 선수도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조금 시너지를 주고 있다. 뭐 한유선 선수가 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한유선 선수도 지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좀 농담을 얘기하는 거지만 한유선 선수도 준비 잘하고 있고, 이렇게 박상원 선수라든지 박상원 선수가 이제 야수조 조장입니다. 조장으로서 또 이제 뭐 선수들과 커피 내기를 하면서 그런 수비적인 훈련에 대해서 좀 더욱더 극대화시키면서 재밌게 훈련을 하고 있다. 1주차 치고는 선수들이 거의 한 2, 3주차 훈련하듯이 진짜
몸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선수들이 진짜 100% 준비 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2차 드래프트로 뽑혔던 문상준 선수도 이제 가면서 3루 수비를 좀 합니다. 그러면 석정호 선수라든지 문상준 선수가 좀 3루 쪽에서 좀 캐치 훈련도 하고 송구 훈련도 하고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3루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분위기 메이커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투수주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타케타라든지 매니지아노 선수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수들의 등번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알기로는 김민 선수가 이제 41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아노 선수가 작년에 김민이 썼던 번호 41번을 받았고요. 김지한 선수 등번호도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좀 봤거든요. 32번입니다. 그대로 두산에 썼던 그 번호 그대로 갑니다. 이거를 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두산 팬 지인들이 눈치가 없다는 듯이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 팬들이 뭐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선수잖아요. 우리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응원을 해주는 게 우리 팬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1주차 훈련 때 뭐 번호 바뀐 부분들도 뭐 김성욱 선수도 바뀌었습니다. 31번을 씁니다. 윤태현 선수 12번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특별히 변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지영 선수가 56번 돌아왔습니다. 전지선 선수가 56번인데 올해 6월달에 돌아오는데 몇 번 쓸지 좀 궁금해요. 아마도 이제 시즌 끝나고 다시 번호 변동은 있겠지만 이지영 선수도 56번을 달고 있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번호 공개가 좀 살짝살짝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번호 공개가 되면 따로 게시물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 캠프 1주차 정리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캠프 1주차는 선수들이 정말 그런 순위적인 거에 대해서 더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3등에서 끝나고 준 플레이오프를 아쉽게 끝난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다. 자, 이거는 모든 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 팀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전문가들에게 저평가를 받고 시즌이 끝나면 거의 가을 야구권까지 가는 SSG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그런 열망들을 볼 수 있었고 고명 선수 3루 수비에 대한 그런 플랜들도 조동단 코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으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다음에 스프링캠프 2주차에 더욱더 재밌는 소식들이 있으면 제가 더욱더 정리해서 여러분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성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 스프링캠프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저 문학대스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